최순씨의 옥중에서 쓰는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지난번 8월 13일 날 우체부가 가지고 온 것 같은데 제가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되는 데 가 있어서 받지를 못하고 늦게 받았습니다. 네, 두 번째 이야기 2021년 8월 11일 쓴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에 홀로 된 딸에게 보내는 가슴 아픈 나의 마음. 얼마나 잔인하고 악독해야 이렇게 모든 걸 빼앗고 사회주의에서나 있을 수 있는 참혹함을 줄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조국에 따른 인턴 증명서 발급 여부가 관건이고 정경심 컴퓨터에 그 문서가 저장되어 있다고 하는데도 재판 중에 그의 딸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데도 미치도록 말도 안 되는 안민석이 거짓되고 조작된 그의 거짓으로 우리 유라는 그 아이의 젊은 삶과 모든 권리를 빼앗겼다. 인터넷이나 SNS 떠들어대던 못된 인간들이 하나의 삶을 그의 죽음으로 몰아갔다. 지금도 유라는 자기가 자살하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이 기적이라고 말한다. 그런 딸에게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게 너무 비참하다. 오선에 미쳐버린 국회의원의 말 한마디가 온 세상을 뒤엎을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와 수준이 그런가 싶은지 야속하고 원망스러워 미칠 것 같았다. 그는 완전 호의의 거짓말쟁이였다. 끊임없이 자기 정치 선전과 야욕에 우리 딸을 이용했고 멀쩡히 딴 아시안 금메달도 의혹 제기를 하고 수백 조가 있다며 독일과 유럽의 보물찾기를 떠난 그 요란함에 온 나라가 뒤집혔고 나와 우리 딸은 철저히 그 거짓과 속임에 국민들에게 이유 없이 매도당하고 유린당했다. 그때가 겨우 우리 딸이 20대를 넘어선 나이였다. 안민석의 집착과 핍박과 거짓, 의혹이 아주 어릴 때부터 운동하던 아이에게 큰 마음의 상처를 주고 그 아이의 삶을 망가뜨리는 야만적이고 악랄한 일들을 아무 끄리낌 없이 당당하게 이루어지고 우린 당해야만 했다. 그런 폭풍 속에서 갑자기 몰아닥친 국정농단 사건과 독일 도피설은 우리 딸을 독일 내에서 도피자로 몰았다. 나는 그런 딸을 독일에 놔둔 채 진실을 밝히겠다고 유라에게 2016년 10월 30일 마지막 전화를 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우리 딸과 어떤 연락도 살아있는지조차도 유라가 한국에 수갑을 채워 들어오기 전까지 몰랐다. 그 어린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수갑을 채우고 비행기에서 긴 시간을 손주와 떨어져 데리고 왔는지 묻고 싶다. 유라가 잘못한 게 무엇인지 묻고 싶다. 금메달 따고 이대를 지원하고 합격한 것, 국가대표 선수로 삼성과 승마협회가 지원해준 말을 탔다는 것, 그것도 내가 먼저 요구한 것도 아니었다. 그럼 조국의 딸에 대해선 왜 이 사회는 그렇게 간대한지 묻고 싶다. 기자가 딸 집에 왔다고 얼마나 공포스럽겠냐고. 그 촛불을 들었던 모든 젊은이들과 40대 50대의 세대들에게 묻고 싶다. 한 아이를 그렇게 짓밟아 감옥에 가두고 선주와 생이별을 시킨 죄를 찾아냈는지 그런 요거는 무슨 단어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당신들은 뭘 하고 있는지 이 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는 하나 국민적 감동이나 이성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짓과 의혹에 미쳐버리면서 진실을 외면하고 박정희 대통령 따님이란 이유로 젊은이들이 적대시하는 이유 같지 않는 그들의 마음의 진실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나 있는지 묻고 싶다. 독일에서 JTBC의 기자들이 우리 딸의 숙소를 찾아내어 미친듯이 방송을 해대면서 무슨 큰 죄나 있는 것 같이 떠들어대던 그 방송. 아직도 존재하는 걸 보면 가짜뉴스에 그만큼 현혹되는 국민들이 많다는 것이다. 그런데 가짜뉴스를 막겠다고 언론중재법을 만든 여당의 작태는 정말 신물이 난다. 그때 유라는 귀국길에 오르지 못했고 덴마크 경찰에 의해 구속되었다.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처음 겪는 고통과 아픔이고 공포였을 것이다. 그 아이를 무슨 제목으로 한국 경찰이 특검이 드시웠는지 모르지만 엄마도 아무도 없는 외국에서 그렇게 덴마크 감옥에 갇히게 한 악랄한 것들을 반드시 대갚아 줄 날이 있을 것이다. 마약쟁이들이 있는 데서 같이 갇혀 있었고 손주는 일주일에 2번만 만날 수 있었다고 나중에 피눈물 나는 얘기를 했을 때 결코 국정농단으로 몰고 간 고용태 일당과 수백조 은닉 재산의 허위 사실의 거짓말이 안민석, 특검의 윤석열 파들
어찌 이런 모함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뒤에서 무슨 계략이 언제부터 있었는데 나는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는지 이제는 밝혀져야 하고 밝히게 될 것이다. 덴마크 감옥에 한국 대사관에 있는 놈이 와서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손주를 빼앗길 수도 있다는 협박을 하고 겁을 줘서 그게 지금도 딸의 가슴에 화살 맞은 것처럼 꽂혀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다. 이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맞는지 묻고 싶다. 유라가 했던 일은 고작 성마입해서 대표 선수를 지원해준다고 말을 빌려 탄 죄, 그리고 성마 특기로 이대에 들어간 죄뿐이었다. 그런 아이에게 인터폴 지명수배까지 내리고 온 나라가 그 아이를 잡아들이라고 난리를 쳤다. 그러면 그렇게 떠들고 악을 쓰든 그리고 SNS에서 쌍욕을 하며 비난하여 어린 아이 가슴을 후벼판 그때 그들은 조국의 딸과 아들은 왜 그렇게 가만히 두고 보는지 묻고 싶다. 뭔가 뒤에 거대한 공룡 같은 이들이 조정하고 합세하고 이 나라를 무너뜨리고 탄핵을 덧씌우기 위해 움직이는 시작을 나와 우리 가족을 이용한 것이 틀림없다. 우리 딸은 그 대사관 놈의 말에 손주를 걱정하며 수갑을 찬 채 먼 비행기를 올랐고 손주는 먼 자리에서 볼 수밖에 없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검찰 조사는 시작되었고 그리고 아이를 재우지도 않고 밤샘 조사를 한 특검의 개자식 같은 검찰놈들은 그렇게 조정자들의 비율을 맞추며 구속 수사를 하고 이영렬 지검장이 이끄는 검사놈들이 3번이나 아이를 구속하려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때 유라와 나는 남부구치소에 같이 수감되어 있었다. 교도관이 아이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연일 조사를 받으러 다닌다고 불쌍하다고 했다. 너무나 나쁜 놈들이다. 그러나 그 놈들의 간절함에도 구속영장은 기각이 되었다. 그 당시 이영렬, 고검사 등은 왜 그리 충성을 하며 어린 아이를 구속시키려고 발부동을 쳤는지 악랄한 놈들이다. 안민석이를 명예훼손해서 고발했는데 그 인간이 자기 지역구 쪽인 오산경찰서 쪽으로 옮겨갔다. 본인이 300조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는 비겁함은 또 무슨 짓인지, 오선 국회의원이 300조가 얼마나 큰 돈인지 세계 최대 부자인 빌 게이츠 재산의 3배를 내가 은행했다는 발상 자체가 그의 무식함을 드러내는 것임을 의식 있는 국민들은 아시지 않을까 생각한다. 안민석이가 앞으로 재산에 대해 거짓을 유포하면 그 숫자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고 지금도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검찰의 수사가 오선 의원의 벽을 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러나 나는 그를 국회의원직을 꼭 박탈시키는데 나의 온 힘을 쏟을 것이다. 죽을 때 눈을 감으려면 말이다. 내가 원하고 싶은 것은 지금 국정농단을 기획 조작하고 경제공동체니 은닉재산이니 하며 말도 안 되는 것을 수사한 특검의 검사들이 그 진실을 밝히는 의인이 되어 그들이 이 나라의 잘못된 것을 밝혀주길 바랄 뿐이다. 현 정권의 뒤통수를 맞고 자천당한 검사들이 윤석열이가, 이거는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대통령을 얘기하는 건지, 윤석열이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빠져 진실을 묻고 가지 않길 바라며 윤석열 자신도 그 잔인하고 악랄했던 국정농단의 특검 부단장으로서 진실을 밝혀 진정한 나라를 위한 도전을 하길 바란다. 지난달 몇 번이나 이 검찰놈들이 이제 하다 못해 재산 명시를 하라고 의정부 지법이 지들끼리 가까운 사이인지 몰라도 10월 13일 오후 4시에 제19호 법정 제4신간 3층으로 나오라는 통지서를 보내왔다. 이것들이 점점 미쳐가는 건지 제정신이 아닌지 한 사람을 지옥 끝까지 압박과 제재를 하여 숨을 못 쉬게 하려나 보다. 특검에서 5년간 조사하고 국세청, 세무서 모든 기관이 총동원되어서 조사를 벌여놓고 나온 것이 없는데도 이제 와서 재산 명시를 하라니 정말 미친 정권이고 미친 경찰이다. 검찰개혁은 그냥 정권의 아부 검찰로 거듭나는가 보다. 그것도 검사 직무 대리를 시켜서 미친 것들이 언제까지 이런 짓을 하려는지 두고 볼 일이다. 유라 정익세도 말도 안 되는 글로 이중잣대로 세금을 때리더니 결국 대법원까지 가도 패소당했음을 알아야 할 텐데 이 정부의 검찰은 정권의 충견이고 모든 기관이 길들여진 사냥개와 같음을 우리 모두가 아는 날 이 대한민국은 자유의 빛을 보지 않을까 생각한다. 8월 11일 최수원의 2번째 글을 마치면서